자, 먼저 산문 7주차 있잖아요. 자, 요거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시작. 한번 풀어봐. 아니다. 산문 7주차 이따가 하고 산문 운문 7주차 한 장 더 넘겨봐. 요거 먼저 해봐. 운문 7주차. 자, 시작. 쉬워요. 보기 먼저 봐야 돼.
자, 볼게요. 자, 2번 문제 먼저 봐. 자, 보기를 참고했을 때,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자, 이렇게 칠 거예요. 모성은 희생적 사랑이다. 물결 쳐봐. 자, 이 사랑에는 물결 쳐 포용력과 따뜻함. 자,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에 포용력과 따뜻함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리고 밑에 배품을 행하는, 자, 배품 우리가 물결 잡고, 자, 그리고 밑에 줄 흙이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체크해 주면서 가야 돼.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그리고 모성, 자,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엄마 얘기야. 그치? 엄마 얘기야. 나는 엄마, 뭐 이게 주제입니다. 자, 갈게요. 어제 선생님이 진격의 거인을, 보는데, 진격의 거인 보는데, 어차피 원피스, 작년에 끝냈고, 그리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끝냈고, 자, 이제, 원피스하고 이제 더 파이팅이라는 이제 만화를 올해 끝낼 생각인데, 그 원피스, 진격의 거인에서 이런 거 나오더라고. 어떤 여자가 아이한테 대놓고 얘기해. 그 히스토리아라는 여자애인데, 맞나? 이름이 히스토리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애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를 죽일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었다면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되게 섬뜩했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얘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죽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모성. 그러다가 어제 심심해서 뭘 봤냐면, 잠깐 이제, 그것도 계속 보면 질리거든. 진격의 거인. 왜냐면 좀 무겁잖아. 내용이 좀 무겁잖아. 좀 무거워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젊었을 때, 2004년도에, 그때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많이 갔을 때야. 그때 뭐 박찬호나 뭐 김병현 이런 애들이 많이 갔을 때야. 역대급 선수들이 갔을 텐데, 그때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메이저리그. 그때 선생님이 이제 어느 팀을 좋아했냐면, 우선은 박찬호를 응원했지, 박찬호 팀을 응원하지는 않았어. 박찬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가 딱 마음에 드는 팀 하나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86년간, 그러니까 1918년에 월드시리즈 우승하고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 뒤로. 그러니까 86년간 우승을 못한 팀이야. 환장하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맡겼냐면 전부 다, 양키스. 양키스한테 맡겨가지고, 원래 베이브 루스라고, 저기 보스턴에 전설적인 투수가 있었어. 걔 어떻게 보면 걔가 진정한 이도류야. 베이브 루스라는 애가, 양키스로 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양키스에 가가지고 홈런을 이제 500개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밤비노의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저주를 끊는데 86년.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 챔피언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 보스턴하고 양키스가 또 붙는 거야. 전년도에는 7차전까지 가가지고 에런 분이라고 양키스가 홈런 하나 날려가지고 또 떨어진 거야, 보스턴이. 근데 이번에 보스턴 나오는데, 그냥 3연패 당합니다, 3연패. 완전 3연패, 그냥. 내리 3연패. 7전 4선승인데, 그래서 이제 보스턴이 이제 또 그러는구나. 또 저주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스턴이 올라가려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3번을 내리줬던 팀이 4승을 내리해서 월드시리즈에 올라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것을 보스턴이 해냅니다. 엄청났거든, 그때. 그때 막 선생님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 근데 그 다큐멘터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봤지. 근데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거야. 요기 베라라는 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가 있어요. 그 포수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아는 얘기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냥 4승을 내리해버리대.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서, 어느 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시내티인가 잘 모르겠는데, 카디널스인가 잘 모르겠어. 거기서 결국 우승하고, 그 86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얘들아, 86년 만에 우승이 그게, 정말,
그러니까 우승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야. 한 팀이. 86년 걸렸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못 볼 수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1918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승 전날 죽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못 보는 거야. 이야, 정말. 그때 막 나도 그거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거든. 옛날 생각이 갑자기,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쭉 보는데, 또 이제 또 그 진격거에서 또 멋진 말이 나오지. 아무것도 버릴 수 없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와. 아르미니라는 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맞는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 그래서 버려야만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조 사사게요. 심장을 바쳐라. 그거 보면서 밥 먹으면서 나도 똑같이 신조 사사게요. 이렇게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자, 깊은 곳에서 네가, 자, 네 동그라미 쳐. 뭐라고 할래? 청자. 그렇지? 네 동그라미 치고 청자. 자, 나의 뿌리였을 때 나 동그라미. 나는 막 갈궈진 연한흙 네모. 자, 이거 네모 있었을까? 연한흙. 빨리 네모 쳐. 자, 이유는 하나죠. 이 네모 치는 것은 왜요? 흙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것을 끌고 가야죠.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너의 숨결 처음 되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뭐라고 쓸래? 따뜻함. 그렇지. 더운 김이 오르고 따뜻함. 밝은 피 뽑아서 너에게 흘려보는 피를 준대요. 뭐 혈기도 아니고 기부츠지 무잔도 아니고 아무튼 피를 준대. 피를 준다는 건 뭐야? 희생적 사랑. 그러지. 헌혈 많이 해. 요즘에 헌혈하면 영화 티켓 플러스 두 쫑쿠 준단다. 피맛인가? 피맛 두 쫑쿠? 그거 준대. 졸라 맛없어 두 쫑쿠. 그냥 찹쌀떡이 더 맛있어. 먹어봤는데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헌혈하시면 잠깐만, 우리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던데 헌혈하면 영화 티켓 주잖아. 그걸 당근에 팔았대. 팔아가지고 자기 뭐 18,000원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두 쫑쿠 준대. 자, 즐거움에 떨던 물결 잡아. 자, 감탄사지. 영탄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my love. 자, 사랑을 물결 잡아. 자,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자, 나의 뿌리여. 이렇게 나옵니다. 청자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까지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끌고 갈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영탄. 뭐뭐요? 그럼 영탄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걸 적었구나. 청자죠, 청자. 이렇게 두 가지.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물결 잡아. 발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이거 안 봐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서 너를 감싸고 두 글자 뭐라 해? 포용. 좋습니다.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자, 너의 뻗어가는 끝을 늘 축복합니다. 물결. 그러니까 축복의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2번 문제 4번 보니까 포용력의 회복을 기약한대잖아. 그러면 포용력의 회복을 기약한다는 얘기는 화자가 뭐란 얘기야? 부정적 상황에 있다는 얘기야. 즉 포용력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래서 그걸 회복을 기약한다는 얘기야. 그럼 극복 의지로 가는 거거든요. 희망 이해가지? 여기는 그렇다면 만약에 포용력의 회복 얘기가 나온다면 회복하지 않은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회복되지 못한 현재. 그럼 이해가지?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리석고도 자 물결쳐 은밀한 기쁨. 자 가졌어라.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내모쳐 단단해지는 나의 살. 흙이 변화하는 과정이죠. 이제 거무술에 부위표 잡고 늙었으니 슬픈 물결 잡아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줘. 이거 뭐예요? 그냥 모성이잖아. 그치?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자, 벌레 긍정 부정? 긍정이죠. 흙이 좋으면 벌레가 많은 거죠. 근데 뒤에 봐봐. 이게 좀 애매하더라도 벌레들하고 바트 나왔잖아.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그러니까 벌레가 있었을 때는 뭐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찬 그릇. 됐습니까? 이렇게 봐야죠. 자, 빈 그릇 네모. 너의 푸른 부위표 잡고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날아오는 산비탈 연한 흙 네모.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자, 나이 덕에 I'm your mother. 자, 이러고 마무리됩니다. 자, 연한 흙이라고 있잖아. 자, 질문 던질게. 순차야, 순환이야? 순환이죠. 그치? 순환. 자, 1번 봅니다.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 자, 먼저 다 끊어. 통해 끊어. 활용해 끊어. 통해 끊어. 반복해 끊어. 자, 따라 끊어. 자, 먼저 2번 무조건 날려야지. 그치? 2번 무조건 날려주고, 그리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거 우리가 뭘 묻는 거야? 대화체니? 이걸 묻는 거지. 청자가 있니?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친화감. 당연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을 헷갈릴 수 있는데,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 화자 일관 태도. 여기 전체는 일관적 태도예요. 그렇죠? 일관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뿌리를 긍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일관적 태도예요. 그런데 동일한 종결 어미 헷갈리면 안 돼.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1년 볼게. 자, 만약에 두 번째 주에 이어서 이런 거는 연결 어미야. 그럼 종결 어미는 무조건 마무리가 돼야 돼. 있다. 그리고 없습니다. 종결 어미. 그 다음 년 가자. 오르렴. 그 다음에 려무나. 됐죠? 서술어의 제일 끝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년 가졌 어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보아라. 이거는 이제 동일한 어미가 맞아요. 이런 거 이제 동일한 종결 어미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뭐 없습니다. 뭐 다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4번보다는 저 5번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정답 1번. 네, 선생님 몇 번이라고 그랬지? 네, 5번이라고 그랬죠? 2번. 자,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3문 7주차. 자, 3문 7주차를 우리가 볼 때는요. 먼저 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 요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 왜? 잠바 오른쪽에 놓으면 되잖아.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다나. 자리가 남는 게 자리구만. 그렇지? 자, 됐어요. 자, 가보자. 나라면 여기도 장면 전환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들이 있어, 지문. 그 지문들에서 심리나 태도가 나오면 늘 물결을 쳐주는 게 맞아. 자, 근데 가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나는 이렇게 표시할 거야. 자, 이거야, 이거 거기 찾아봐. 처음에. 자, 그럼 앞에 노파 동그라미 쳐. 노파, 이거야, 이거. 그 다음 밑에 상모 동그라미 쳐. 나참.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서 동그라미 쳐. 이렇게만 치는 거야. 그 나머지 안 해도 돼. 왜? 이 장면에서는 3명이 등장했구나라는 거야. 의외로 시나리오하고 희곡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왼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 파악하는데 애를 먹어야 되게 신기하게. 막 반복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장면에는 딱 셋만 등장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애만 체크 한 번씩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먼저 오른쪽 보기를 살펴보시고 가야 돼. 자, 시작.
자,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작가는, 자, 이 작품에서, 자, 욕망세모, 저 보기야, 보기. 우리 보기하고 있는 거야. 보기. 자, 작가는 이 작품 욕망세모, 거기다 수표라고 써보세요. 수표. 자, 얽매여서 존재의 의미 동그라미. 이거 뭐야? 꽃향기. 자, 그 다음에 상실한, 자, 현대인의 정신적 불교 현상에 주목한다. 자, 현대인은 인간적 가치 동그라미. 이런 걸 우린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거지. 자, 물질적 가치 세모. 가치 전도 현상으로 자기 상실. 자, 질문 던지기. 자기 상실 누구? 여기서. 상모. 노파죠? 노파. 순서가 비슷해요. 늘 보기에서 얘기하는 게. 알겠지? 관계 단절 누구야? 이게 상무지.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가족, 가정. 그지? 이런 걸 떠올리는 거잖아. 자, 순서가 이렇게 일치합니다. 텍스트와. 작가는 관객들이 이런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밑줄 쳐.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걸? 성찰. 좋습니다. 그렇죠.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 성찰. 자,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밑줄 잡아서. 이것도 성찰이죠. 자기 상실, 노파, 관계의 단절, 샹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자, 가자. 이제 텍스트 한번 보자.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그쵸? 이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갈게요. 상무와 비서가 일하는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에 대기업 총수인 노파가, 자, 노파 동그라미. 그리고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 네모 쳐야지. 그치? 배경이니까. 유실물을 찾고 싶다며 찾아옵니다. 자, 노파는 유실물로 들어온, 자, 꽃다발의 향기를 우연히 맡게 된다. 갈게요. 노파 동그라미 쳤죠? 이거야, 이거. 상모 또 한 번 꽃향기를 맡고요. 자, 나 참, 할머님,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벌써 알 수 있어. 미쳤다니까. 여기서 한번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제 웃는 거예요. 할머니가 찾은 것은 그 꽃이 아니라 꽃향기예요. 꽃 X, 꽃향기 동그라미. 향기? 그래, 향기. 노파 동그라미 잡고요. 눈물을 닦습니다. 물결 쳐줬어야 돼. 빨리 체크해. 너 체크해서 안 했어. 이 새끼 안 하는 것 같은데? 노파 동그라미하고 물결 잡고 화살 쏴야지. 그렇지, 이놈 새끼. 자, 그 다음. 까먹었잖아. 비서. 할머니, 결례가 많았어요. 응, 괜찮다. 물결 쳐야지. 괜히 찾았구나. 마음이 허전하다. 왜 심리잖아. 그렇죠? 심리가 물결 쳐줘야지. 허전하다. 잃은 물건도 있고 찾을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고. 나는, 자, 물결 쭉 쳐. 일생을 향기를 잃고 헤매었구나. 그럼 이런 우리가 맥락을 보면 향기가 바로 긍정인 거지. 그치? 헤매었구나. 밑에 줄, 이미 늦었어. 물결. 밑에 줄.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은 허무한 일인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기 몇 번이냐면은 2번 문제. 노파가, 이번에 5번. 노파가 꽃의 향기를 접하고 느끼는 허전함은 한번 끊고, 물질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 동시에 추구? 아니죠. 얘는 우리가 지금 허비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만 추구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꽃향기를 추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 정확하겠다. 그치? 이렇게 보셔야죠. 둘을 동시에. 아닙니다. 얘 이미 늦었어. 이런 표현 나오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뭘 꺼내? 수표 한 장을 꺼냅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 또 한 가지. 잃어버리고 싶은 물건이야. 수표 세모. 뭐라고 쓸래? 물질적 가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수표 물질적 가치. 돈이란 말이다. 갑자기 잃어버리고 싶구나. 받아둬라. 꽃향기 동그라미.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 적어.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가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가치. 그죠?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가치. 자, 됐습니다. 자, 중량 넘어갑니다. 상모 동그라미.
꽃냄새. 이 냄새가 좋은데? 아, 이상하지? 이게 생각이 한 번에 떠올라. 자, 비서 동그라미. 무슨 생각인데요? 그러면서 추억들. 순수했을 때 추억들. 그렇지? 그러면 거기 밑에 우리가 세 줄 있잖아. 친구들과 매미 잡던 일, 냇가에서 송사리 문. 너희는 이런 건 없지. 이런 기억은 없지, 니들. 친구들이랑 매미 잡고 잠자리 잡고 송사리 몰고 이런 거 없지. 매미를 잡아서 송사리 그러니까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그랬어? 선생님은 이제 저기 시골에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좀 지냈어서 시골도 아니지. 그때는 서울,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에 있었지만 서울도 거의 시골 같았어. 서울 신촌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시골이야. 지금이야 뭐 그 연세대 그쪽에 엄청 발전했지만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막 송도 가서 망둥어 잡고 막 아주 옛날에 신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잡고 뭐 저기 서강대학교 뒷산 거기 가가지고 막 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지. 선생님 서울 사람이야. 자식들이 촌놈들. 자,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했었어. 선생님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지. 자, 그럼 거기다 적어. 자, 거기 이제 젠장고 옆에다가 정신적 가치라고 적어. 정신적 가치. 갑자기 빌어먹게 마누라의 얼굴이 떠올라. 자, 마누라 추상화시켜. 마누라 추상화시켜. 가족. 가족이라고 써봐. 가족. 아,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나? 아니요, 팀이 없어서 지금 걸죠. 그만둬, 내가 걸게. 이런 이제 다짐 같은 거잖아. 다짐이라기보단 단호함? 그치? 의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3번이 불안하고 초조한 게 없어요. 이게 아니라 단호함이나 결심, 이렇게. 내가 걸게. 자, 넘어갈게요. 자, 서술 봅니다. 상무가 잠시 상무 동그라미.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 방 네모. 자, 그럼 앞에다 장면 전환하셔야지. 인물이 있다가 빠졌잖아. 그럼 새로운 사건 전개가 시작돼. 그의 뒷모습을 보다 비서 동그라미. 갑자기 누가 들어와? 점원이 들어옵니다. 자, 점원 동그라미. 아까 그 할머니 어디 갔어요? 자, 비서 동그라미 나갔어. 그래서 뭐 굉장한 분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점원이 혀를 차며 나갑니다. 앞에다 장면 전환. 자, 점원 동그라미. 자, 이어. 자, 상무 동그라미. 가방을 들고 황급히 나와 전화를 건다. 사실 이게 좀 넘어갔는데 여기 점원이 좀 이상한 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 보니까 봐봐. 어디가 몰라. 찾아야 해요. 비서들이 야단이에요. 비서님은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알아? 비서가. 몰라. 근데 굉장한 분이에요. 찾읍시다. 근데 비서가 나 일이 바빠. 아니 비서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노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건. 그렇지. 이런 게 이제 비인간성이야. 그렇지? 굳이 안 하고 넘어갔지만. 자, 상무. 나야, 이젠 알겠어? 고맙군. 자, 이제 집으로 갈 참이야. 사표를 내기로 했어. 야, 그런 거겠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직하겠지. 너무 바쁘다니까. 왜 이래? 기뻐서 울어?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거기다 우리가 상무 전체 내용 뭐야? 정신적 가치. 자, 사표를 내요. 하마터면 잊을 뻔했건 수고 많았어. 참, 꽃집이 어디야? 자, 이 백화점 지하실에도 있어요. 2만원 꽃다발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근데 500원? 그렇게 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상무가 뛰어나갑니다. 상무 동그라미. 자, 장면 전환시키고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며 비서 동그라미. 수표를 드는데 이 수표 어때? 수표 세모. 수표 물질적 가치죠? 얘 어떻게? 찢어요. 뭐나. 비서가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건 무엇인가요? 라는 성찰을 딱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나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들었는데 나지 나. 선생님 학원 강의 잘 여기저기 막 바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고니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오면서 사표를 원장 4명에게 사표를 던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거 차린 거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7개, 이제 3개는 계속 나가고, 3개가 나가고, 하루를 몰아가지고, 3개 나가고, 나머지 계속 이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 지금 사실. 그때 잘한 것 같아. 자, 3번. 자, A가 관객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할 때 그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나라가 눈에 들어오면 되니? 성찰.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